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고요. FOMC 회의 이제 시작됐는데 이거 기다리면서 소강 상태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금리 결정 전에는 늘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우 S&P 지수 상승세 유지하다가 막판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세고요. 나스닥이 0.59% 내렸고 반도체 지수 0.9% 하락입니다. FOMC 회의가 시작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내린다니까 같이 내리는 거죠. 특히 1월물 트레저리 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략 한 4%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10년물 1.839%이고요. 기준금리 인하 확률 98.3%입니다. 달러 지수는 97.4로 살짝 내렸고요. 원달러 1167원 강보합, 원엔 10.7로 상승, 위안달러 7.06 하락이고요. 유가는 하락해서 WTI 55불선, 브렌트 61불선 이렇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11월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74인데요. 이거 계속 기음이 빠지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기준이 100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최근 한 3년 또는 4년 사이에 90 넘은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예. 일본 10월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5% 상승으로 예상보다 낮습니다. 베트남 지표 발표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2.24% 상승, 산업생산 전년비 9.2% 증가, 소매 판매 전년비 13.3% 증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제 초호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 9월 산업생산 전년비 4.7% 감소했고요. 프랑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104로 변화 없고요. 스페인 9월 소매 판매 전년비 3.4% 증가입니다. 이탈리아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1.7% 하락입니다. 남아공 3분기 실업률이 무려 29.1%이네요. 미국 레드북 소매 판매 전년비 4.5% 증가해서요.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미국 8월에 S&P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이게 전년비 2% 상승으로 예상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으니까 전월비로 따지면 내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 CB 소비자 신뢰지수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아주 빅데이터인데 125.9로 예상보다 낮고요. 이전보다도 낮은 값입니다. 그런데 이 125.9라는 이 숫자 자체가 아직도 매우 높은 그런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잠정 주택 판매 이걸 펜딩 홈 세일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 집은 제외하고요. 헌집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거래가 확정된 통계값입니다. 1.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5G 투자 가속화할 거다. 그러면서 글로벌 코오퍼레이션 강화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이 이 글로벌 코오퍼레이션의 조건은 like-minded.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글로벌 코오퍼레이션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 말의 안고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공, 그 중에서도 화웨이, GT 이런 거 배제하겠다는 거 다시 명확히 천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동맹 국가들에게도 우리와 협력하려면은 화웨이 버려라.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요.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아닙니까? 여기에서 11월 19일경에
그러니까 연방 보조금으로 화웨이나 GT 장비 구입을 금지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겠다 이겁니다. 위원회니까 이 결정은 표결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화웨이 장비 이거 다 걷어내버리고요. 갖다 버려버리고 다른 장비 이렇게 구매를 설치하는데 그 돈이 다 드니까 그 돈을 농어촌 지역이니까 그 돈을 지원해 주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지난 여름부터 몇 번 나온 내용이고요. 그때마다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절차에 따라 착착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페이스 1 딜이 11월 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트럼프 시진핑 서밋에서 서명될 거다. 이렇게 SCMP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expected to sign ahead of schedule. 이 11월 17일보다도 빨리 사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어저께 이런 소개를 하면서도 믿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 트럼프라는 사람 아주 재미있고요. 상당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예. 또 관련된 어떤 소식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대략 한 1000개 품목 340억 불 규모 이 중공 수입 품목 관세를 일시 예외 조치해 준 게 있는데요. 이게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무역 협상 진전되고 하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관세 예외의 기간을 연장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구글 화웨이 임시 면허가 11월 중순에 이제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8월에 한번 종료됐다가 한번 연장한 거죠. 이게 다시 연장될 것인지 아직은 전혀 어떤 보도가 없죠. 예, 저는 이거 다시 연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베트남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베트남이 제조업에서 중공을 대체하고 세계의 공장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취지, 이런 보도가 CNBC에서 실렸습니다. 기사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런데요, 제가 이거 아주 재밌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평가를 한다면, 이 기사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100점 만점에 아무리 많이 줘도 30점도 못 줄 것 같습니다. 즉 형편없는 기사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베트남이라는 국가 하나가요 중공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이러한 발상 자체가 저는 낙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인구나 인프라나 맨파워나 생산량이나 교역량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요, 베트남, 인도 중심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 예컨대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거 모두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멕시코 등도 고려하고 해서 이 글로벌 신흥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중공 중심의 공급 사슬을 대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동남아 시장이 중공을 어떻게 대체해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국가들 대부분 다 경제 규모 이런 걸 인구, 경제 규모, 성장률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분석을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 동남아 여러 국가들, 그중에 특히 베트남, 멕시코 이런 게 다 포함해서 살펴보면요, 중공을 대체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다만 중공을 완전히 100%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 부분 대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사에서도 팩트로 확인되는 게 두 가지가 제 눈에 보이는데요. 하나는 중공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과 중공에 성공한 중공 토종 기업들 이렇게 중심으로 생산 기지를 중공을 떠나서 동남아 여러 곳에 분산하는 움직임은 확실하고요, 분명하고요.
그중에서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점, 예. 이거는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추세이고요. 그렇고요. 두 번째 확인되는 사실은 아직은 중공이 탈출하는 그 규모가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표현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엑소더스라는 말,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말이 모세가 유대인들 그 고대 이집트 탈출하는 거, 홍해 건너는 거, 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출애굽기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엑소더스 아닙니까? 제목이. 근데 그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일시에 대규모로 중공을 탈출하는 조짐은 아직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중공 탈출 규모는 일단 미중 그 무역 전쟁 그 경과에 영향을 크게 받겠죠. 지금까지는 대충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저거 합의로 종결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탈출하는 탈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다. 급증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공 자체의 내수시장은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그 내수시장 자체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뭐 13억 인구 또는 14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정도 시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가진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인구 대략 한 1억 정도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12억 정도는 그 구매력은 형편없다고, 실질 구매력은 형편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3억 시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의미 있는 그 구매력을 가진 시장은 대략 한 1억 내외에 이 정도 시장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수 시장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완전 철수는 전략적으로 주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중공이 그 글로벌 생산 규모 절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즉 베트남이나 인도 등등 글로벌 중공 대체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중공의 비중도 줄어드는 것이죠. 쪼그라드는 것이죠. 즉 중공 탈출이 그만큼 진행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GDP 성장률을 갖고 보면요, 이미 2017년에 베트남이 중공을 추월한 것으로 보이고요. 베트남은 점점 더 이게 올라가고 있고요. 중공은 그 성장률 자체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금년 4분기에는 6% 밑으로 내려가리라고 이렇게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요, 그 급증세 베트남은 금년 1월부터 매월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베트남 경제가 중공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미약하죠. 그런데 이런 속도가 대략 한 10년 정도 지속된다면 세상은 확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시대의 대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중공은 나날이 쪼그라드는 것이고요. 대체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는 것이 추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코스피에 상장된 908개 종목 시가총액이 대략 한 1,401조랍니다. 28일 기준입니다. 근데 애플 시가총액 1개, 애플 1개의 시가총액이 1,318조랍니다. 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믿고 싶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건 완전히 넘사벽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힘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금년 9월까지 한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 작년 동기 대비 3배가량이 증가해서요. 미국 수입품 중 지금 1위가 원유랍니다. 원유. 근데 이런 추세 앞으로 계속 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미국이 원유 수출 대국이 벌써 되었고요. 최소 앞으로 한 100년가량은 이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인구 60만 명당 의원이 1명입니다. 이거는 총 인구 대략 한 3억 2천 몇백만 명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의원 수 535명 이렇게 나누면은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의원 1인이 한 60만 명 대표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 인구 5천만 명을 60만 명으로 나누어 보면요. 80몇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의원 수는 80에서 한 100명 정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은요, 너무 많고요. 예. 그래서, 참, 이게, 말을 좀 정화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정치 하는 거 참 화가 나니까, 이 300명이나 되니까, 온갖 잡동사니 미친 똥개 같은 쓰레기들이 세금 깔아 처먹으면서 똥만 싸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들만 보면은 짜증부터 납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래서 의원수 100명 밑으로 줄이고요. 비례대표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이나 이거 완전히 천하의 악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쩜 모조리. 더불어 지랄 난동하던 그 쓰레기들이 말이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갈이를 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홍위병 역할이 끝났으니까 토사 구팽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 누가 채우겠습니까? 그동안 숨어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키워만 보던 톱발 광견들, 줍발 광견들이 그 자리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그 총선을 거치면서 공산화 제2기를 시작하려는 그런 간계가 진행 중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막아야겠죠? 10월 3일 이후에 광화문에서 시작된 그 10월 혁명,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부활하고 제대로 기능하기까지 이게 하나의 정말 국민운동으로서 수십 년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수 줄여버리고 패스트 트랙 악법 분쇄해버리고요. 검찰 수사 방해하지 못하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만악의 뿌리가 톱발 광견들 아닌가, 이들을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문동이 아닌가. 그래서 10월 혁명의 우선 목표가 문동을 쫓아내버리고요. 처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